담백한 토막 상식.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 녀석들과 원치 않는 화끈한 밤을 보내야 하죠. 모기, mosquito, 바퀴벌레, 파리와 함께 해충 3대장으로서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우리야 몇 번 벅벅 긁고 십자 모양을 내고 잊고 지내면 그만이지만 십자 저거 하지 마세요. 세균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는 모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말라리아, 필라리아, 황열병, 댕기열, 일본 뇌염 등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기는 왜 하필이면 귓가에서 목숨 걸고 앵앵거리는 걸까요? 맘 같아서는 그냥 아무데나 물고 빨리 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첫 번째 이유로는 모기의 날개짓이 있습니다. 모기의 날개는 매우 얇습니다. 이 날개를 1초에 200번에서 900번씩 움직여 날아다니는데 이때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소리는 대략 500에서 600Hz 정도인데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생활소음과 비슷한 정도의 소리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시계가 왜 귓가에서 맴도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모기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발달한 후각으로 이산화탄소, 땀냄새 등을 맡아 흡혈 대상을 찾습니다. 인간은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죠. 코에서요. 코 옆에 귀가 있다 보니 모기는 500에서 600Hz나 되는 소음을 다이렉트로 우리 귀에 때려박을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끈식기들. 참고로 모기의 날개 소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안 들린다고 합니다. 가청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영역이 점점 줄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기가 앵앵거려도 수면에 전혀 지장이 가지 않는다? 아재시네요. 여담으로 모기는 배가 고파서 피를 빠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모기의 암컷과 수컷 모두 식물의 즙이나 꿀, 이슬 등을 먹고 살지만 산란기가 오면 모기의 암컷들이 피가 필요한데 자신의 난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을 혈액으로부터 얻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수컷 모기는 인간의 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귓가에서 시끄럽게 하는 파렴치한 녀석들이긴 하죠. 총총. 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썸네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군요. 모아요 문명 잘 모르네. 썸네일 저거 문명 5인데 현재는 무슨? 라는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의 이미지는 다름 아닌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썸네일에 넣어봤습니다. 솔직히 문명 시스 간디는 너무 패기 없어 보이거든요. 맞잖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건 합성입니다. 이것이 원본이죠. 물론 비폭력적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요. 이미 말해놓을 거 다 말했지만 이것을 안하고 넘어갈 순 없군요.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드디어 개발이 성공한 인류 최초의 타임머신, 하지만 미래로 가는 것만 가능한 특이점이 온 타임머신, 군대 간 남친을 기다리는 여자에게 선물하기 가장 좋은 게임, 중독성이 심하다는 것 빼고는 의외로 유익한 게임, 시드마이어의 문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시드마이어의 문명 시리즈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스피노프 작품들은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문명 시리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국 한정으로 문명 5부터 인지도가 생긴 데다가 그마저도 이러한 민정도만 알고 실제로 플레이해본 사람은 의외로 적기 때문이죠. 마치 히오스를 해본 적 없는 레스토랑스와 유사한 느낌이군요. 시공의 폭풍은 정말 개소리야! 풋볼 매니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과 함께 3대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는 문명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중독성으로 유명합니다. 장르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고 후에 문명의 장르를 4X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각 X의 의미는 explore, expand, exploit, exterminate.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게 더럽게 많은 게임이란 뜻입니다.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 우리에게 익숙한 스타크래프트. 우리는 스타를 할 때 게임 플레이 도중 게임 종료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던 한 판을 끝내고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게임을 마치고 종료를 해야 하죠. 문제는 플레이 타임이 스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물론 플레이 도중 저장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는 문명 유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간에 종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이죠.
진짜입니다. 문명 시리즈는 기원전 4000년의 석기 시대부터 시작하여 21세기 우주 시대까지 인류의 문명을 자기 스스로 건설해야 하는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플레이어는 도시를 발전시키고 확장하고 시민들을 통치하여 자신의 문명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도 다양하죠. 자세한 것은 각각의 시리즈 설명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명은 초반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이번 판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페인으로 가는 적절한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역사, 정치, 경제, 종교, 외교, 군사 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여러가지 식견까지 넓힐 수 있는 갓게임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 문명을 플레이하여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한 마법을 느껴보세요. 굿. 문명의 아버지 시드마이어. 게임 관련 인물의 이름이 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죠. 시드마이어가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계기가 조금 특이한데요. 내가 게임을 만들어도 이거보단 재밌겠다 라고 말하며 게임 업계에 몸을 담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패기에 치얼스. 마치 우리가 TV에서 축구를 보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물론 우리는 그저 방구석 여포였을 뿐이고 이 아저씨는 이를 실현시켜버렸습니다. 시드마이어는 1982년에 마이크로 프로즈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게임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당시 대세였던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었고 레일로드 타이쿤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타이쿤 장르의 창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시드마이어가 없었다면 저번 시간에 다뤘던 롤러코스터 타이쿤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분께 이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시드마이어는 시드마이어의 해적이라는 게임부터 자신의 이름을 게임 타이틀 앞에 붙이는 장면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후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다 마침내 1991년 시드마이어의 문명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도스 게임에다가 주 타겟은 콘솔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총 14개의 문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척자를 통해 땅을 개발하고 유닛을 뽑아 적 문명을 전부 파괴하거나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최고 점수로 2050년까지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문명 1은 출시하자마자 독특한 게임성과 중독성으로 엄청난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문명 1은 불가사의 세계라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제목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는군요. 문명 1은 발매 당시엔 제목이 단지 시드마이어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드마이어의 게임들처럼 일종의 실험작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1994년에 문명의 외전격 작품인 시드마이어의 콜로니제이션이라는 게임이 출시되고는 더욱 후속작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문명 출시 5년 후인 1996년에 문명 2가 출시되었습니다. 문명 2는 보스에서 윈도우로 플랫폼이 변경되면서 사운드, 그래픽, 게임성 모두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고 여기에 당시로서 흔치 않던 쿼터뷰 시점으로 게임의 이체감을 살렸습니다. 게임 내적으로는 문명의 종류, 시설, 유닛들이 더욱 추가되었고 현실적인 높은 수준의 외교 시스템과 연구를 통한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등의 형태로 게이머들을 몰입시킬 만한 요소를 더욱 추가시켰습니다. 당시는 대체 시드마이어는 문명 2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나름의 사연이 있습니다. 시드마이어가 만든 게임 회사인 마이크로프로즈는 1993년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었는데요. 그는 1996년에 경비 절감을 위해 시드마이어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깊은 팍침을 느낀 시드마이어는 팀원들을 이끌고 나와 파이락시스 게임즈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문명을 만들고도 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후속작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 공백을 메운 게임이 시드마이어의 알파 센타우리, 문명 2의 외전격 작품입니다. SF 소설이나 영화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개념이 게임 속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컨텐츠가 있으며 문명의 우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북미 기준으로는 문명 못지않은 대박을 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2001년 결국 판권을 되찾는 데 성공하여 문명 3를 발매했고 당연히 대박이었습니다. 보다 깔끔하고 세밀해진 그래픽과 여러가지 애니메이션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졌으며 문명3부터 배경음악의 퀄리티가 많이 상승하여 유저들을 사로잡았죠. 여기에 외교적 승리, 문화적 승리 등 승리 조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을 보여준 문명3의 판매량은 200만 장, 이후 2개의 확장팩이 발매되었는데 확장팩에서 한국이 추가되어 한국 팬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국적으로 알 수 없는 비주얼이지만 대충 넘어갑시다. 그리고 2005년 문명 시리즈 팬들이 가장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문명4가 발매되었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3D로 전환되기도 했고 문명 시리즈가 본디 컴퓨터가 계산을 많이 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사양 게임이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도시, 시설, 기술, 유닛의 개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종교 시스템까지 추가되어 이는 기술 교류,
외교, 교육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이 되었죠. 문명4는 전작보다 더욱 히트하여 총 30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고, 여기에 지금 듣고 있는 문명4의 배경음악인 바바예투로 제53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게임 음악 사상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아, 뽕이 가버려. 또한 2006년, 2007년에 연달아 확장팩을 출시했는데 이 확장팩마저 줄줄이 히트하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솔직히 듣보잡이었습니다. 하는 사람만 하는 매니악한 게임이었죠. 한국에선 1편부터 발매되긴 했지만 한글화는 문명2부터 되었습니다. 판매량이 신통치 않자 문명4는 한국에 정발조차 되지 않았죠. 문명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컨텐츠가 늘었기 때문에 문명4는 문명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선뜻 도전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을 찌르는 진입장벽을 낮춘 명작이 탄생했으니 바로 2010년 9월에 발매된 문명5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선 인터넷에서 일종의 밈이 되어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죠. 패왕간디, 문명하셨습니다. 당시 컴백을 앞둔 2PM의 멤버 중 찬성, 준호, 태견이 문명을 플레이하여 우스갯소리로 해체설까지 도는 등 문명 관련 드립은 상당한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문명 토스. 게다가 세종대왕이 지도자로 등장하는 한국 문명의 추가, 물론 더빙을 교포가한 듯하여 이조차도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여기에 동해를 East Sea. 로 표기하였고 공식 한국어 패치까지 펄럭펄럭. 저에게 있어서도 문명5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문명5가 출시된 2010년 제가 고3이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죠. 문명5는 2017년 기준으로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시리즈 사상 최고의 성공작이 되었죠. 문명 시리즈에도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승2에서도 언급했듯이 문명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게임입니다. 다른 턴제 전략 게임의 경우 캠페인 미션을 통해 스토리를 게임 진행 중에 녹여내고 게임 시스템의 이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엔딩에 도달하게 하여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설계되는 반면 문명은 그런 거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캠페인 한번 안 해보고 바로 배틀넷에 가서 초보방에 접속하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겠군요. 그 결과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문명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10분은 문명 플레이, 10분은 인터넷에서 문명 공략 등을 찾아보며 플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를 잃으면 바로 삭제각이죠. 그나마 문명5는 게임의 간소화와 좋은 한글화 퀄리티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튜토리얼이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정식 한글화 전에 문명5를 시작했어서 영문판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플레이하는 똥꼬쇼를 했었죠. 또한 똥멍청이 AI 문제가 있습니다.